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이고요. 주가 체크는 10시 10분 기준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오후장에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좀 파악해 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는 거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항상 기준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드리블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크게 변동이 있어서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감안하더라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 KPS, 오늘 오전에는 오리온에 대해서 소폭 마이너스 3% 안쪽에서 손절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현금을 좀 마련해 가면서 또 새롭게 3,100 이하로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저가 매수 나설 수 있는 현금을 또 확보하고 지금 우리가 현금 비중이 45%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현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저가 매수 나설 수 있는 건 나서고 또 새롭게 또 리바운딩 올라오는 것들은 또 올라오는 대로 대응해 나가면서 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조정장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 과거부터 제가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또 7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려왔던 내용들은 또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다시 에너지를 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업종의 평균보다 낮아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서 드리블 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도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는 대응을 갖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고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숙련된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성적인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낮은 구간 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방법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코스피 두 번째 양봉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물론 그런 구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원화도 강세로 나타나는 구간이 같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장이 하락할 때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두 번째 양봉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여러분 현금 관리를 잘 해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만에 또 조정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우려와 내용들을 이야기 드린 것도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편성해 놓은 것들, 어떤 취지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는지 그 부분이 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종목별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게 뭐냐, 4월달 기준치를 좀 생각을 해주자. 4월달 매크로, 그러면 5월달 매크로 이때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특히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관세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낮은 구간을 형성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안 좋았던 거, 직전에 예를 들면 안 좋았던 구간, 그 구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1만 3,800원에 이 종목의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겠죠, 지금. 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또 하락을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하방에 대해서 대응을 해놓고 그 부분을 보류해놓고 거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내려가 봤자 우리가 10만 5천 원 뭐 이 정도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계속 홀드하고 가는 것들입니다. 저는 충분히 드리블 가능해서 평단 조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비중 20% 정도인데 충분히 아래로 눌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11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가이던스가 좋아요, 나빠요? 네, 좋습니다. 유럽 진출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진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 뭐 단기적으로 어때요? 충분히 급등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좀 무리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것들은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다시 또 재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 재공략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크 삼고 있다. 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시그널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현재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치고 갈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오후장에 되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대응해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윈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전망이나 가이던스 부분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4월달 매크로 이때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AMPC 이런 부분들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올 만한 내용들은 없고 한국 정부 자체도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전보다는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쪽에 비중을 갖다가 20%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국내나 국외적으로나 또 미국의 보조금 일몰 그래서 2027년까지 빠르게 폭력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낮은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 매수에 들어오고 주가를 함부로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어두는 구간은 어딥니까? 120일 라인 여기 열어두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47,000원에서 42,000원대 온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2,500원 정도는 더 평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5,000원까지 충분히 우리 커버링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에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올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업사이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다만 지금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여력은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매도 치고 다시 아래쪽에서 하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37,0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우리가 사실 37,000원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낮은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 전체적으로 상장 이후부터 해서 현재 주가보다 더 낮게 매수한 물량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경쟁력은 이미 보유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하방 놀리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충분히 커버 가능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달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 상장을 했으니 가장 안 좋았던 자리가 뭐냐면 상장할 때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23,000원 뭐 이 정도인데 여기는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25,000원, 27,000원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평단 조절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항상 우리가 물건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크로만 개선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업사이드로 갈 수가 있고요. 또 12월 달 가는 과정과 속에서 JP모건 헬스케어 가는 과정 이 속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시간을 두고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드리블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어제 신규 편입을 진행했는데요. 10,000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오늘 매수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오늘보다는 뭐 좀 더 아래쪽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제 했던 뭐 같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금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거의 QOQ 대비해서 거의 2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부터 같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스몰캡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때 좀 거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잠깐 거래를 했다가 한 짧게 먹고 나오긴 했는데 그 후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실적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거래해 주시면서 지금 10,000원보다 이하 쪽에서 그러니까 10,000원의 평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현재 20%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음번 평단을 조절할 자리는 어딥니까? 9,000원까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500원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9,000원 정도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평단 조절하면 우리는 9,500원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고 실적에 대해서 다른 가이던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아마 그 가이던스가 그렇게 잘못된 리포트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애널들의 가이던스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애널들도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뭐 지금 222동 평균선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 틀이 222동 평균선 근방에서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YY 대비해서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21 라인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좀 좋았던 시점, 여기 고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나타날 가능성도 앞으로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규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ISC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가 개소리, 햇소리 막 계속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관세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의 지분도 인수해볼까, 이런 별 이상한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참 노이즈가 많습니다. 자, 불확실성 부분은 우리가 매수세를 갖다가 땡기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마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할 때 이쪽 아래쪽에 있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61평 이 라인 쪽에 대해서만큼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오면 비중 확대 진행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자 외국인 매수가 시장에 들어오는 그 타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어차피 하반기에 저는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그냥 이런 것들이죠. 8월부터 우리가 12월 가는 사이에 단 한 번도 이 종목들이 예를 들면 상승 요력이 발생하는 요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한다고 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케이스가 될 경우는 제외하고 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고 계속 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가는 한 번 정도의 모멘텀은 들어온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평단가가 조금 높은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1,400원의 비중이 20%인데 아래쪽 들어오게 되면 쭉 당연히 지금 매크로가 좀 더 아래쪽에 눌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음번 아래쪽 양봉 자리에서는 비중 확대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6만 원 정도까지는 6만 원 정도 이하로만 맞춰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또 승부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종목은 3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건 10월 달까지 가는 과정, 그 사이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8월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8월 달장에서 좀 눌린다라고 생각하면 9월 달 정도쯤에 우리가 승부를 내보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드립을 가고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도전 비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가장 매크로적으로 안 좋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구간으로 올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땐 왜 동사의 실적이나 내용들 부분은 충분히 좋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가장 원스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만 평단 조절해주면 처음부터 6만 원 초반대까지 6만 1,000원, 2,000원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이렇게 맞춰놓는다고 생각하면 크게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다. 더 안 좋다라는 건 한 번 더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오늘 전체적인 지수 같이 하락을 하니까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직전 5년치에 대한 세무회계 정보를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계약 거래처를 옮긴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주질 않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럼 수기로 했던 거 다 다시 보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월 정액료를 받는 구독 베이스로다가 기업하고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된다.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건 10월로 리포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보너스 알파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다. 특히 4분기 실적이 이 회사는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앞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또 상승 여력이 있을 거다. 오히려 이때 좀 많이 올랐던 거 이게 좀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번 올라왔으면 다시 눌려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좀 너무 높게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221 라인에서 재공략을 해주는 게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아래쪽에서 양봉 보면서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수가 잡히는 것들을 할인할 때 우리가 평단 조절을 조금 비중 확대를 진행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구간하고 같이 일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같이 보시면서 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실적이 전망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 해 가는 것이 맞고요. 제가 우려사항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왜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 비중이 전반기 있지 않습니까? 1분기 때는 30%짜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20%짜리가 많은 이유. 7월 달부터 계속 종목 비중 20%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을 제가 다 체크를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제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도 장이 또 올라갔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치고 나서 눌리고 나면 이게 수렴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아래쪽에 하나 봐줘야 되는 건 221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라인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을 플래닝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기, 4분기 가는 중에서 한 번 정도의 좋은 또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뇌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뇌수술 로봇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 회사가 지금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고용이. 뇌수술로보는 고용 테크놀로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주가가 눌리는 건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단 조절할 수 있잖아요. 15,100원인데 우리가 높은 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 뭐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는 4월달 기준이 여기잖아요. 4월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낮은 구간 생각해보면 아주 워스트하게 잡으면 12,000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평단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도 뭐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한번 계산을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자, 15,000원에서 12,000원 오면 우리가 3,000원 빠지잖아요. 그럼 1,500원 정도 낮춘다 그러면 우리가 13,500원 이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222등급 아래쪽에 평단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하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회사도 역시 4분기 전망이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멜톡스입니다. 멜톡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고점에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여기 15만 3,850원에 비중 40% 정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뭐 사유는 저는 사유는 뻔한 것 같아요. 그냥 이쪽 업종 자체 주가가 휴재도 그렇고 다 같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같이 빠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 빠지면서 한 방 더 맞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오로지 실적만 한번 생각해 보는 쪽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는 소송이 있었고 지금 3공장, 이 공장도 가동이 안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가동 정지 명령을 받았고 6월 19일 이쯤이죠.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지금 장대양봉 친 날 있죠. 여기 이날이 지금 3공장에 대해서 생산, 판매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그 후로부터 어떻게 돼요? 판관비 많이 들어가고 광고 찍고 지금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의 YY 대비해서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수준보다 더 아래쪽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되냐라고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에 선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도 2분기를 생각하면 그때는 공장도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 그때하고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실적 부분이 나타난 것들이 지금 2분기에 우리가 실적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실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가동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걸 생각해 본다 생각해 보면 동사는 지금 과도하게 내려와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또 시간을 드리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이나 내용들 나오는 거, 이것도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 때가 가장 매크로 안 좋을 때 아니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주가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왔어요. 11만 8천 원과 여기 최저점이 11만 2,1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더 팔 사람이 있을 것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비중 40% 확대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5만 3천 원, 15만 4천 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가 좀 아주 낮은 구간, 11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4만 원 정도의 갭이 있어서 2만 원 정도 우리가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13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하면서 내려오는 것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비중 컨트롤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13만 원까지도 맞출 수 있는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13만 원 뭐 초반대에만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위 윗단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때요? 빈 공간이 있거든요. 충분히 제 생각엔 실적은 과거처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연결될 것이다.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조금 비수기이기는 합니다. 자, 그 사이를 한번 갭을 한번 노려보기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수출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관세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실적 조금 안 좋다는 이유로 그냥 내 피대기를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휴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랑을 겪을 수가 있겠잖아요. 휴젤 빠지니까 얘도 같이 빠지는데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이저의 저기 저 구간 지난 올 초죠. 올 초에 해당되는 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승부수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최근에 보면 어쨌든 전력 관련된 부분, 관세 이야기 나오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통령이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땐 전선 부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지주사 문제, 그죠?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요. 한번 또 기다려보면서 상황 보면서 설명을 또 해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손댈 만한 사유는 있지 않다. 손댈라고 했으면 벌써 한 대략 여기 첫 번째 음봉 떨어지게 배드 시그널 분명히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연습을 더 하면서 가야 되는 거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충분히 제가 볼 땐 이것도 자리 잡는 구간에서 리바운딩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부터 올라간 구간이 좀 길었거든. 그래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절반 정도 토해내는 것들은 뭐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감안합니다.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가 올라온 게 12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올라왔더니 절반 정도 빼버리면 대략적으로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빠지는 구간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고민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낮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가 우리가 같이 비중을 확대해 가면서 공략해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우하방으로 내려갈 때도 우리가 이거에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거 이것까지 한번 하게 되면 올해는 상승장 하락장을 다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에 앞으로 믿음과 신뢰가 좀 더 갈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더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볼게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건 올라가는 거에 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들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늘 얘기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 이 구간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충분히 향후에 상승 여력 가진 거예요. 이게 시간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간을 좀 주시죠. 일단은 저 조방원 쪽에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인데 현대로템이 가장 아마 조정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것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것들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현대건설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건설하면 공사,
쥐어주고 대금 받으면 되는 것들인데 얘는 왜 그것 때문에 또 하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트나 한전KB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분위기예요. 그러면 싸다고 느낄 때는 분명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쯤 돼서 우리가 같이 이것도 평단 조절하면서 승부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50년 동안 뭐 로열티 주고 이런 것들하고 현대건설은 가서 건설 대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한 번 또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내에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패대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대응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뭐 7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저는 5만 원 본다고 지난번에도 뭐 최악의 경우 5만 원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옛날에 현대주가 현대건설이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에 사서 뭐 대략 보면 7,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또 수익 실현하든 그렇게 거래하던 종목이긴 맞아요. 그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평단을 낮추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네, 제가 볼 땐 15,000원 정도 낮출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낮춘다 하더라도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아래쪽으로도 할 수 있겠죠. 뭐 2배수 정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의 뭐 5만 5천 원까지도 맞출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좀 길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현대건설조차도 가이던스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목들은 우리가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잘 버리지 않고 드리블을 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도움돼서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이 안 좋을수록 화이팅 합시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